어느 날 김용호 선생님한테 한 사람이 물은 거죠.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에요?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말이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저는. 근데 의외의 말이 나와요. 그때 정말 효자요 이렇게 이 세상에서 제일 큰 효자요. 그것도 이제 무슨 말이 나오게 기다리잖아요. 아버지 말씀을 잘 듣고 산 사람이야. 그거를 읽으면서 그게 이제 2대 설교 그 강론집 안에 나오는 말이었거든요. 초창기에 김호 선생님 만날 때, 책으로 만날 때. 근데 너무 시원한 거야. 그럼 어떻게 이렇게 반전할 수 있을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에서 들은 정보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효자지. 아버지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간 사람이야. 또 김호 선생님이 또 어떤 분이 물었어요. 예수님은 또 어떠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효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전에 효자라고 그랬는데, 근데 또 이제 이번에 바뀌었어.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육체로 사신 분이야.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의외의 말이 나올 때, 이 쉽고 간결한 누구나 해당되는 말로 예수님을 해석해 줄 때, 연결시켜 줄 때, 이게 도가 통할 때, 관계가 시작될 때 우리 안에는 빛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구나. 예수님, 효자구나. 우리 효자 될 수 있잖아요.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육체로 사는 거. 이거 뭐, 그렇지. 산다는 건. 인류가 가졌던 최고의 꿈은, 그러니까 약 호모사피언스가 출현한 지 약 250만 년, 직립원인이 뭐 출현한 지 600만 년이라고 그러는데, 이 인간이라고 하는 종이 출현했을 때 가장 원하는 것은 이거 자타가 공인하는 겁니다. 불로장생이에요. 만수무강이에요. 근데 이 꿈을 이룰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불로하게 안 되어 있고 장생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병이 나게 되어 있고 죽게 되어 있다고. 그런 속에서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이 염원, 이 불로장생의 이 염원, 이 디자이어가 사람을 사람 되게 하고 문화를 일으키고 문명을 낳고, 그래서 잠시 오늘 건강에 관한 얘기를 하나 좀 해보려고요. 이 발동이 왜 걸렸냐면요, 이 헬스장에 이 봄이 되면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헬스장에 온 목적이 뭐냐면 푸사 찍으러 왔다. 푸사. 프로필 사진. 개인 레슨을 받고, 그 개인 코칭을 받고 이 3개월 후에 복근 근육 이걸 만들어 가지고 찍겠다는 거예요. 요즘에 푸사 찍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거 하기 위해서. 이 중년도 푸사 찍기 위해서 6개월간 그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이거 자는 것을 전부 다 관여해가지고 6개월 후에 딱 찍어서 프로필 사진 쫙 해가지고 그 사람 카톡 보면 쫙 나와. 이거 많이 있어. 물론 푸사 뭐 찍을 수 있죠. 뭐 다 개인의 자유죠. 근데 그것의 허구를 좀 얘기하려고. 몸에 대한 이해, 몸에 대한 관심, 몸에 대한 지식, 이것에 대한 오해를 오늘 얘기하려고요. 그 기준은 그 복근 나오고 이 딱 등 근육 나오고 이것은 정상이 아니야. 정상이 아니라니까. 그것은 0.01% 뭐 0.001%도 안 될 거예요. 우리 전 국민에. 근데 우리가 전부 다 그걸 환호해. 여러분들 우리 축구 다 손흥민처럼 되려고 살아요? 야구 유현진처럼 던지려고 하고 사냐고 우리가 돈 버는 거 이건희 되려고 이병철 이재영 되려고 살아요? 기준이 거기냐고. SNS나 TV나 이런 데 맨날 그 사진을
어렸을 때부터 봐가지고 우리 만에 뭐가 생겼냐면 내 몸은 정상이 아니야. 내 몸은 고쳐야 돼. 라고 하는 잘못된 것이 무의식 중에 꽉 쩔어 있는 거야. 그래서 전 세계에서 성형수술의 1위, 이제 많이 하니까 기술도 늘어가지고 뭐 해외 자본을 벌어들이는 산업이 됐다고 그러는데 다 고쳐야 돼. 눈을 고쳐야 된다는 둥, 코를 고쳐야 된다는 둥. 또 저희 서실에 가서 들은 소리, 그 서실에 아줌마들 몇 명이 있는데 그 아들, 딸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뭐 하니까 졸업할 때 뭐 견적이 500 나왔다, 600 나왔다 그런다는 거예요. 고쳐야 돼. 몸은 고쳐야 돼. 기준이 어디 있냐고요. 이것은 데카르트 때 이게 완성이 되는 건데 이게 이분법이거든요. 이 몸은 목적이 아니었어요. 수단이었어요. 산업혁명을 생산을 하는데 몸이 수단이야. 그래 그 가치체계가 쭉 우리가 온 거예요. 근데 지금의 시대는 이제 몸의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몸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법들이 막 제정이 새롭게 되잖아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몸의 시대로 바뀌었다고. 이분법이 아니고 일분법이에요. 그냥 하나예요. 몸이야. 그래 나는 몸이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사람의 목숨 하나가 중요하게 지금 취급되잖아요. 이런 속에서 오해가 뭐냐면 그런 내 그 몸을 고쳐야 된다는, 내 몸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내 몸은 배가 늘어졌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니까 자기 몸을 혐오하니까 자기 긍정이 안 되는 거죠. 자존심이 안 생기는 거지. 늘 고쳐야 되는 거지. 그게 부끄러운 거야.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 몸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그냥 전 세계가 다이어트를 해요. 전 세계가. 그래서 그 다이어트에 얽힌 이 거대 자본, 그런 것들이 거대하게 움직이는데 거기서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면 그냥 휩쓸려. 그래서 푸사 찍은 사람들 거의가 요요 현상이 오잖아요. 말라깽이 되잖아요. 거식증, 폭식증 오잖아요. 그래서 갖다 막 붙이잖아. 막 위절제 수술하고 지방 흡입 수술하고. 야, 답은 그런 데 있지 않고 푸사 찍는 데 있지 않고 막 그냥 근육 만드는 데 있지 않고 그냥 적정 체중 유지다라고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여기 같이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인 것 같아. 그래서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돌풍님, 음소거도 좀 해제해 주시고. 10년 전과 지금 체중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한 1kg에서 2kg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공통점 찾아볼게요. 근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돌풍님 삶은 안전한 삶, 행복을, 또 자기 성장을, 자기 개발을, 가족을, 관계들이 굉장히 행복한 관계를 하고 있다고요. 포에버큐님, 10년 전과 지금의 체중은? 한 1, 2kg 정도 더 푸른 것 같아요. 10년 전에. 조금 불었어요. 1, 2kg죠. 네. 선물님은? 저는 뭐 한 2, 3kg 빠진 것 같아요. 빠졌어요. 예. 네. 그래 계속 유지 중이에요, 다행히. 그렇죠. 우리 물님은? 3kg가 늘었어요. 늘었어요. 예. 이 적정 체중은 그 바깥에서 말해주는 정보 있잖아요. 뭐 키에서 110을 빼라, 100을 빼라, 105를 빼라 등등 얘기하는데 자기가 알아요. 컨디션이 가장 좋은 자기 체중을 알아요. 북극성님은 몇 킬로야? 알지? 75에서 76입니다. 그거 넘어가 버리면 조금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느낌이 편해지기 시작하지. 낮아지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본인이 알아요. 그 적정 체중을 자기 삶과 나이와 활동량에 따라서 자기 적정 체중을 안다고 그걸 찾아서 유지하는 게 이 사람들 말에 안 속는 거야. 그리고 기본 운동하면 돼. 기본 식품 먹으면 이제 오늘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자, 우리 본뼈님도 물어볼까요? 제가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10년 전과 지금 10년 전과 지금 체중이 1, 2kg에서 왔다 갔다 해요. 예, 1, 2kg에서 73과 4가 저한테는 가장 알맞아요. 5가 넘어가면 비상이야. 왜 체중을 놓칠까? 우리가 내 건강 상태나 이런 걸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체중이에요. 체중의 변화가 는다거나 준다거나 일단 내가 생활을 점검해 봐야 돼. 먹는 거, 잠자는 거, 아니면 뭐 몸에 무슨 호르몬의 변화, 뭐가 있으니까 줄거나 늙거든요. 그래서 적정 체중 유지의 비결 1순위는 1은 저울에 하루에 2번 올라가는 거예요. 대부분 체중 실패를 하는 사람들은 어느 날부터 안 올라갑니다. 그럼 포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뭐냐면 자기 몸을 자기가 봐주지 않으니까 불만이 쌓이니까 자기 혐오가 쌓여요. 자기 긍정이 안 돼요. 자기 자존심이 안 올라가요. 그럼 감추기 시작해요. 숨기기 시작해요. 그래 이제 목욕탕도 안 가. 그래 어느 날 확 넘죠. 그래서 1순위 뭐라고요? 저울에 하루에 몇 번? 2번 올라가는 거다. 두 번째 식사인데, 식사는 지금 우리가 세 끼를 먹는 게 정상이라고 돼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컸기 때문에. 근데 인류 역사상 호모사피언스가 출현한 지 250만 년 역사상 인간들이 세 끼를 먹은 건 100년 좀 넘어. 그 긴 역사 중에 아무리 길게 잡아도 150년밖에 안 된다니까. 그럼 몇 끼 먹었냐? 있으면 먹었죠. 잡아서 하루 한 끼. 하루 한 끼. 그때 먹을 때 많이 먹었대요. 많이 먹었대. 있으니까. 왜 못 먹을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의 양으로는 2끼 정도가 어떨까 싶어요. 하루에 2끼. 그래서 적정 체중을 유지해가는 길 중에 하나는 저울에 올라가는 거. 두 번째는 하루에 2끼. 그러고 우리 이제 전번에 우리 얘기했던 장 건강이 뇌 건강이다. 뇌에 무슨 자극을 줘야 되는데 장에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장에서 미생물이, 좋은 미생물이, 유익균이 살아야 되는데 그 유익균이 잘 살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비워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간헐적 단식. 그 건드리 박사는 14시간을 얘기했어요. 근데 요즘에 뇌과학에서 밝히는 것은 14시간을 공복 상태로 놔주는 게 가장 좋다라고까지 뇌과학에서도 밝혀내는 거이지 지금은. 장만 봤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뇌까지 들여다보니까 14시간을 비워주는 게, 안 먹는 게. 그러면 하루에 2끼 먹으면 딱 맞거든요. 그럼 유익균이 살아서 좋은 호르몬을 분비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호르몬을 분비할 수 있는 자극을 넣어주는 거지. 자, 그래. 첫째, 뭐 하자고요? 저울에 하루에 몇 번씩? 2번 올라간다. 두 번째, 하루 2끼를 먹는다. 그리고 14시간, 간헐적 단식, 14시간을 장을 비워주는 일을 한다. 체중 조절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야식입니다. 밤에 먹는 거. 이 밤에 먹는 것은 정말 몸에 나빠. 특히 배달 음식 먹잖아요. 젊은 친구들 배달 음식 먹잖아요. 이게 몸을 망가뜨리고 장 건강을 망가뜨리고, 그래서 어느 날 멍청해지고 호르몬 균형이 깨지고, 그래서 그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무뎌지고, 그래서 어느 날 체중 조절에 실패해서 85kg, 95kg, 120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 성철 스님이 옛날에 우리 때는 그 유명한 스님이었잖아요. 그분이 우리 해인사 가서 수련을 하는데, 그래서 성철 스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간식 먹지 말라고 말했대요. 그 스님들한테 동안거 때 말하는데 그 귀한 시간에 포보가 간식 먹지 말라고 했다.
그럼 이분들은 도닦을 때 오후 불식이거든요. 아침 6시에 먹고 11시 반쯤에 먹고 오후는 안 먹었어요. 이게 소승불교, 남방불교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짜 14시간 이상, 16시간 정도를 공복에 뒀죠. 그럼 물을 마셨죠. 차를 마셨죠. 그게 이분들의 삶의 방법이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굉장히 건강법의 비결 중에 하나를 실천했던 거예요. 그럼 깐디가 어떻게 했어요? 하루에 한 끼 먹었어요. 그걸 본받은 유영모 선생 하루 한 끼 먹었어요. 또 그걸 본받은 김호호 선생 하루 한 끼 드셨어요. 그래 우리가 활동하고 그래야 되니까 육체노동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는 좀 그렇고 하루에 한 끼나 1.5끼나 2끼. 그래서 중간에 간식을 안 먹는다. 그러나 하루에 2끼 먹고 간식 먹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 간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럼 6번째. 월 1회 지금 우리가 정말 잘 프로그램 만든 게 맘 633인데요. 월 1회 48시간 내지 72시간을 디톡, 단식해 주는 거래요. 그럼 이 몸이 알아서 조율을 해간대. 그럼 우리가 먹는 것을 안 먹으면 세포가 세포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세포를 먹냐? 비리비리한 세포부터 잡아먹는데. 그래서 면역력이 높아지고 체중도 조절되고 우리가 리셋이라고 그러잖아요. 재조율돼서 리셋이 돼서 몸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정신을 차린다는 거예요. 세포가. 그래서 우리 맘 프로그램 만드는 게 혼자 하기가 힘든데 한 달에 우리 48시간 하나요? 좀 일찍 하면 72시간 할 수 있잖아요. 이 단식 밥을 안 먹어 주는 거. 그 대신 대체식으로 몸을 정화시키는 거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건 프로그램 잘 만들었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7번째 걷는 거예요. 걷는 거.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그러니까 7,000보 이상은 힘차게 걸어줘야 돼요. 걷지 못하면 끝이에요. 걸을 때 그냥 걷는 것만이 아닌 온몸이 조율이 되는 뇌신경까지 연결이 되는 이런 것을 하니까 우리는 하루에 만보는 많고 만보는 만보기가 만드는 거래요. 의학적으로 말하는 것은 7,000보예요. 7,000보 정도를 매일 걷습니다. 적정 체중 유지 7번째 제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저도 50대 초반의 체중이 76을 나갔었거든요. 76 나가니까 진짜 무겁고 비상을 걸었죠. 거기다 이제 한 끼 더 잘 먹으면 77도 왔거든요. 77, 77.5, 77.8 이게 제가 가장 많이 본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73, 4로 목표를 정해서 한 17, 8년 하는데 그때 만난 것이 50대 중반의 엣지욕이에요. 엣지욕을 하면 2, 300g은 줍니다. 부기가 그날 다 빠집니다. 자기 체중 조절의 방법 중에 하나는 엣지욕이에요. 엣지욕을 하면 그래도 늘지 않습니다. 자, 자기 적정 체중 유지가 답이다. 마지막은 잠입니다. 잠을 잘 자면 여러분들 그 잠자고 나면 체중 주는 거 아시죠? 소화되고 이렇게 돼서 아는 것이 오히려 활동했던 것보다 더 많이 이 발산이 되는 거 아니에요. 몸이 그렇게 되어 있대요. 이렇게 잠을 푹 주무셔야 적정 체중 유지를 성공할 수 있는 거. 요즘에 푸사 찍고 물론 찍어서 회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의 맹점은 자기 몸을 잘못했을 경우에 다시 혐오하게 되고 불만족하게 되고 부끄러워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 맘 프로그램 때 넣었던 게 몸을 만나게 해야 되겠다. 몸에 대한 수치심, 배가 좀 늘어졌어도 체중이 좀 넘었어도 몸을 만나게 해줘야 됐다 라고 해서 넣은 프로그램이 춤이에요. 그래서 거울을 보게 했고 얼굴을 보게 하고 춤을 추게 하는 거예요. 이런 몸이 좋다 해서 시작해야지 이런 몸은 고장났다.
잘못됐다, 부끄럽다, 혐오스럽다 해서 시작하면 그것은 다시 어느 날 복수를 해서 거식증이든 요요든 폭식이든 아니면 또 다른 말랭깽이든 비만이든 극치로 갈 수 있다. 그러고 매일 우리가 보잖아요. TV에서 광고로 SNS에서 누구로 이 접하니까 이때 정신을 못 차리면 내 몸은 맨날 고장났어. 잘못됐어. 불만족이야. 여기에 휩쓸리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나를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어주셨듯이 이곳 나되어가는 삶, 몸이 없으면 나가 나타날 수도 없고 나를 통해서만, 이곳에 나타난 이 몸나를 통해서만 정신을, 얼라를 실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바뀌었어요. 전부 다 이분법으로 나눠서 몸이 수단으로 사용되어질 때 니체는 과감히 선언합니다. 나는 몸이다, 이렇게. 또 그 선언은 이어갑니다. 우리는 육적 존재로 이 땅에 와서 영적인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영적 존재였고 원래가, 그럼 뭐하러 왔냐? 육적인 삶을 경험하러 왔다. 몸의 시대가 열렸어요. 몸의 시대에 우리 몸을 긍정하고 세월 가면서 늘어지고 주름살이 생기고 흰머리가 생기고 이걸 혐오감 없이 이해하고 긍정하면서 돕는 배필로 와준 몸 나를 더욱 가꾸고 사랑하고 튼튼하게, 그 일신호는 적정 체중 유지다. 정리하면 저울에 하루에 2번 올라간다. 하루에 3끼가 아닌 2끼를 먹는다. 14시간 이상, 12시간, 4시간, 적어도 12시간 이상은 공복 상태를 놔준다. 야식은 금지한다. 간식을 먹지 않는다. 월 1회 48시간 내지 72시간 단식을 해서 몸이 스스로 디톡을, 몸이 스스로 리셋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매일 7,000보 이상 걷는다. 그럼 엣지욕으로 200~300g씩 줄여가고, 자, 잠을 잘 잔다. 자, 자기 적정 체중 유지 해 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